너를 사랑하겠노라고. 여자에게 행복은 사랑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는 늘 사랑 때문에 아팠다. 얼마 전 끝난 연애에서도 여자는 마음을 다쳤다. 하지만 그 정도의 아픔으로 사랑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기에 묵묵히 마음을 추스를 뿐이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웠지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치유법도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마음이 어느 정도 아물 무렵 한 남자가 여자의 인생에 불쑥 찾아왔다. 그리고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여자는 그가 자신의 행복이라 믿었고 부푼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잔인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자는 늘 여자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막상 상대방을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익숙함에 속아 연애를 방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남자가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고 싶었던 여자는 최대한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내 그 마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파편들은 온몸에 박혀 여자를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왜 매번 이기적인 사람만 만나는 건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왜 나만 매번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건지. 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고 서글펐다. 아픔을 잊기 위해 억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상처가 아물기 전에 만든 관계는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제대로 아물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 내기를 반복하던 여자는 다칠 기운마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짓을 멈췄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춘 꼴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퇴근 후 머리를 묶으며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려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여자에게 행복은 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에 앉아 한참을 흐느끼다. 두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분하게 내쉬는 숨. 다시 거울을 바라본 여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거울 속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너를 사랑하는 게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예뻐 보였던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다. 해가 다시는 뜰 것 같지 않아서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이라 버스 안은 다행히 제법 자리가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이어폰을 집에 두고 나와 창문에 살짝 머리를 기대어
멍하니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밖으로 하늘이 보이는데요.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 아시나요? 인생에 빗대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힘든 순간이 내 앞에 있다는 건 동트기 전 하늘과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 인생도 밝은 해가 뜬다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라디오를 듣고는 괜히 고개를 살짝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하늘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다. 근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12시에서 1시고 사실 동트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위로에 과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동이 틀 때가 머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흥미롭게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시절을 떠올렸다. 2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얼마나 싫었냐면 마치 영영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몸을 한껏 웅크리고는 고통과 슬픔을 온몸으로 견디기 바빴다. 다들 시간이 약이라던데 망할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날마다 암흑 속에서 허우적대며 안간힘을 쓰며 살았다. 근데 절대로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던 아픔은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졌다. 라디오에서 나온 말처럼 가장 추웠던 시절이 동이 트기 전이었던 거다. 사람마다 치유되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힘들 때는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도 말고 그저 따스한 해가 뜨기를 기다리면 된다. 해는 반드시 뜰 거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온기를 되찾을 테니 말이다. 깊은 아픔은 있어도 영원한 아픔은 없더라. 그러니 당신의 아픔도 이제 머지않았다. 그렇게 됐어.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 한잔을 했다. 아직 내 이별 소식을 전하지 못한 터라 누군가 연애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쯤 말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물었다. 근데 너 요즘도 잘 만나고 있지? 지금이 기회다 싶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나 헤어졌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친구들은 놀라며 갑자기 왜 헤어졌냐, 무슨 일이 있었냐, 괜찮냐 등등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왜 이제야 말하냐며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다.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복잡한 이유들이 머리를 더 무겁게 만들어 쉽게 입을 뗄 수 없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치관 차이였다. 사실 오래 만나면서 서로가 익숙해졌을 뿐 우리 둘은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했던 이별 사유와는 너무 달랐다. 그때는 그냥 그놈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애써 웃음기 넣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됐어. 담담하게 말하고는 또 술잔을 비워냈다. 친구들도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더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시 다른 얘기로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고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생각했다. 이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별은 늘 그냥 그렇게 된 일인데 말이다. 나쁜 타이밍. 남자에게 새로운 습관 하나가 생겼다. 지하철을 타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습관이다. 혹시라도 그 여자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 때문이었다. 여자가 출퇴근하는 지하철을 남자도 종종 타고는 했는데 그럴 때면 괜히 주변을 두리번댔고 여자가 내리는 역에는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런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남자는 그저 여자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실제로 마주하면 놀라겠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태껏 헤어졌던 여자들과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싶어 두리번대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여자의 얼굴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아쉬운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여자를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다르게 옛 연인이 한낱 과거가 되어가는 걸 그는 막을 수 없었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어느 날 피곤함에 잠시 조는 바람에 놀라 어느 역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남자의 시선 끝에 거짓말처럼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돌처럼 온몸이 굳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흐려져 과거가 되어가던 과거의 연인이 선명하게 현재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니 보고도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수십 번을 다시 확인하고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여자에게 걸어가는 길이 꿈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상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조용히 옆으로 가 조심스레 어깨를 톡톡 쳤고 여자는 놀라 남자를 쳐다보고는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며 밝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는? 나도. 괜찮으면 이번 역에 내릴 수 있어? 둘은 지하철에서 내려 플랫폼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남자는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네.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똑같지. 아니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살이 좀 빠진 듯한 여자의 모습에 남자는 내심 걱정되었다. 그래? 그럼 완전 성공이네. 나 다이어트 중이거든. 나랑 만날 때도 맨날 다이어트 한다 하고 한 번도 성공 못했는데 이번에는 했네. 장난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하자 여자는 웃으며 가볍게 남자의 팔을 툭 쳤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나 결혼해. 여자의 말에 남자의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제야 남자는 겨우 입을 때 축하한다고 말했다. 여자는 9월에 신부가 된다며 행복해했고 남자는 저 행복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왜 너와 결혼을 약속하지 못했을까? 해맑게 웃는 미소를 보며 아주 잠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원망스러웠지만 이내 여자와 헤어지던 날 비겁하고 멍청한 선택을 했던 자신과 서럽게 울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행이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 여자는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겠다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때마침 도착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창을 통해 남자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남자 역시 손을 흔들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이내 역 밖으로 향했다. 정처 없이 길을 걷다. 문득 어디선가 본 대사가 떠올랐다. 나는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이었다. 저녁인데도 이제 제법 후덥지근한 바람이 분다. 생각해보니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날과 참 비슷한 날씨다.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되었나 보다. 남자가 떠올린 대사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 정환의 독백이다. 극중 정환은 첫사랑이었던 덕선을 놓치고 이렇게 독백한다.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운명과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나는 더 용기를 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이었다.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며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며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카이로스 조각상은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데 조각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망설이기만 하다가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그때 나를 원망하며 마음속에서 괴로워한다. 그 사람이 내 진짜 인연이었다면 어쩌지?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과거에 붙잡아둔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내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거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별은 언젠가 진짜 인연이 다가왔을 때 예전의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 더 현명해지라는 인생의 선물이 아닐까. 쓰라린 경험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좋은 기회라는 걸 알아보는 눈을 길러준다. 인생은 학교와 달라서 배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직접 상처받아야만 비로소 배우는 것이 인생 수업이다. 그러니 부탁하고 싶다. 혹시라도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이 어그러졌을 때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말기를. 그 경험 덕분에 분명 앞으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